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계발 융합 분야의 돈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신 분은 김승현, 이 조조 칼국수 대표이십니다. 네, 유명하시죠? 네, 그분이 쓰신 이 책. 자, 이거 보셨나요? 네, 독서 토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책을 읽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기 계발서로 이 책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도입 생각해 봅시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기 계발 융합 분야의 책은 얼마나 자주 읽으시나요? 네. 자,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자기 계발서나 융합 분야의 책 얼마나 자주 읽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은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자, 요즘은 많이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많이 읽죠.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전략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일종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략. 예. 그런 것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뭐, 다양한 심리 같은 것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토익, 토플, 그다음에 또 금융에 관한 책들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네. 그다음에 3번 어떤 종류의 자기 개발책을 읽으시나요? 예. 자, 4번 자기 개발책을 읽어서 얼마나 도움을 받으셨나요? 자, 여러분이 읽는 것은 아무래도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도움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예. 받긴 받았는데 금방 잊으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래 지속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혹시 너무 자기 개발책만 읽어서 다른 공부를 등하시 한 적 있으신가요? 예, 너무 자기 개발책만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만 한다. 근데 영어도 늘지도 않고 그냥 어, 계속 영어만 해가지고 다른 책, 다른 어떤 인간을 성숙시키는 책들 또는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잘 알게 하는 신문이든지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러한 거. 네. 그다음 6번이요. 자기 개발책의 좋은 점이나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자기 개발서의 좋은 점 혹은 문제점. 문제점 모든 책이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죠. 그래서 양서라는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서. 예. 우리가 책을 갖다가 선택해서 읽을 때는 양서를 읽어야 되겠죠. 근데 자기 개발서 중에서도 어떤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 개발서 중에서도 그 면에 어떤 면이 좋은지 또 문제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그 책의 저자 김승현, 이분의 자, 우리 책에 있는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승현 선생님은요, 조조 칼국수 대표이십니다. 어, 지나가면은 이렇게 조조 칼국수 보이시죠? 예. 들어가셔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대학교 앞 옷가게를 시작으로 온라인 의류 쇼핑몰, 닭강정 가게, 600평 규모의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곱창 전문점, 돼지찌개 전문점, 한우 식육식당, 분식집, 조조칼국수, 육가공 업체까지 25곳의 매장을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청년 사업가입니다. 무걸리 점포를 인수하여 죽어가는 가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열혈 장사꾼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이것만 봐도 어때요? 벌써 대단하시죠? 실패한 적이 없대잖아요.
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리고 거기다 청년 사업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젊었을 때부터 그 대학교 때부터 어떤 그 옷가게를 시작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보통 평범한 생각을 갖고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진심. 예. 그 고객에 대한 진심. 예. 아마도 그것이 이 김수현 이 작가를 갖다가 성장시키고 또 성공시킨 비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사업이 시한부라고 단언한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는 시한부라고 말한다. 6개월이냐, 1년이냐, 10년이냐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언젠가는 문을 닫긴 닫겠죠. 뭐 좋아서 성공해서 닫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다. 성공을 했으니까 딴 사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또 뭐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언제 닫을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이 시대에는 언제 닫을지 모르는 그러한 어, 위험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야 코로나 시대하고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이 말 자체가요. 제대로 된 기업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지만 안타깝게도 장사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쇠락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가 6개월을 1년으로, 1년을 3년으로, 3년을 10년으로 장사의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는 이유이다. 예,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무권리 점포를 인수 죽어가는 가게 생명력을 불은 여러 장사꾼이라고 했잖아요. 생명력. 이거 되게, 예. 자, 죽어가는 가게 생명력을, 이제 같은 말이죠.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이.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법이 있을까? 예. 그러니까 평범한 생각을 갖고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뭔가 남과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아니면 여태까지 계속 이어온 게 아닐까요? 사업을요. 자, 도서 이해 및 확장. 책을 읽은 소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읽은 느낌 혹은 새롭게 알게 된 점, 흥미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고, 새롭게 알게 된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또는 흥미로운 점 있으셨죠? 저는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크게 할게요. 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했던 사업에 대한 생각과 이 책을 통해 얻은 사업에 대한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음, 기존에 생각했던 사업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떤 사업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있죠? 다르죠? 예, 저도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어떠한 분야든 뭐 많잖아요. 교육 사업을 해볼까? 학원 같은 거, 교습소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무슨 책과 관련된 일을 해볼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적은 없지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망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러한 그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면 시작하기도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나가야 되겠죠. 어떤 자본이 주어진다면.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또 뭐 용감해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쪼그라드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 하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위험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어떠한 기술과 방법을 발달시키고 싶나요? 혹시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사업 기술이 책에 있나요? 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떤 기술과 방법을 발달시키고 싶나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는 이제 주로 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저자가 그런 쪽에서 이제 뛰어난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기술 또 방법을 발달시키고 싶으세요? 또 혹시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사업 기술이 책에 있나요? 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사업 기술이 있으셨어요?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없으면 이상한 거죠. 저는 이거 읽고 나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 제가 사업을 안 해도 이 책은 꼭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뭐 사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많은 생각을 할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나요? 자, 그러면은 거기다가 밑줄을 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예,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못했는데 아니면 앞으로 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봐야지.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동안 사업에 성공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난 적 있나요? 예, 성공하거나 사업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주의예요. 아니면 반대로예요. 사업이 어렵거나 접어야 했던 분들이 계셨나요? 예, 코로나 때는 더 심했죠. 예, 그분들의 특징은 어떠했나요? 토론해 봅시다. 자, 성공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거나 혹은 식당이라든지 어디 가셨을 때, 어, 좀 뭔가 다른 면이 있었다. 한번 그런 면을 좀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곳과 이러한 가게와 저런 가게는 좀 다르더라. 뭐가 다를까요? 뭐 인테리어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고객 같은 경우는 고객의 태도라든 고객을 대하는 이 종업원의 태도는 어떤지, 사장님의 마인드나 철학은 어떤지, 예,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서 접어야 했다면 어떤 코로나 때문에 접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전에 어려웠던 분들이라든지 접어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혹시 기억을 하시면 어떤 면에 있어서 잘 나가는 또는 성공했던 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다르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예. 자, 자, 그 다음은 내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은 어디이신지요? 자, 독서 토론 시간에 서로 얘기해 봅시다.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책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프롤로그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키워라. 예. 돈그릇을 키우는 방법, 홀로 서기. 철이 없었죠. 그렇듯한 타이틀이 탐나 14억을 투자했다는 게. 키워드 1. 방향.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유난스럽고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라는 거죠. 예. 우리는 유난스럽고 불편한 사람 되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준과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월 매출 3억.
슈퍼카를 타는 29살의 청년 사업가. 예, 정책이었다 이거죠. 단 1%의 확률을 위해 사력을 다해 뛰는 게 사업이다. 참 대단하죠. 자, 1%의 확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은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사력 있는 힘껏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 죽을 힘것을 다해 뛰는 게 이게 바로 사업이다 이거예요. 예? 1%만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냥 돌진하는 거라는 거죠. 노력을 하라는 거죠. 예? 안 되는 쪽보다 이제 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되면은 아, 시작도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뭐 꼭 사업이 아니어도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 이익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자, 주도권을 잡아라 이거는 뜻이죠.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다음 당신은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자,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예. 뭐 고객보다도 뭐 돈만 생각하고 그러면 장사를 하면 안 되겠죠. 불친절하고 그럼 누가 오겠어요? 그죠? 예. 자, 그다음 돈그릇을 키우는 방법, 고객 창출. 예, 요거에 관련된 건 여기 있죠. 자, 자본금의 50%로 창업하라. 예, 반만 하라 그러죠. 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책에서는 1억을 만약에 갖고 있으면 5천만 원을 반만 투자하라. 예, 뭐, 위험하기 때문이죠. 다 투자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혹시 잘못되면, 예. 사람을 먼저 모으고 돈은 그 다음에 번다. 이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사람을 먼저 모으고 돈을 그 다음에 번다. 어, 사람을 돈그릇을 크게 하려면 일단은 고객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고객의 예, 감정을 열어야 되고 감정이란 것은 또 마음이니까. 예. 그래서 사람을 먼저 모은다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서비스라든지 고객이 뭘 원하는지 예. 그러니까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모든 가게는 단 한 명의 고객에서 시작된다.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뤄야 하는 것도 있다.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고객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고객이 우리 매장을 찾아갈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죠. 매장을 찾아갈 이유. 왜 손님이 안 오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 우리 매장에 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생각을. 꼭 우리 매장에 다시 오게끔 뭐, 뭐 신상품이 오긴 다 신상품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장님이 늘 이렇게 상담을 해주거나 상담이란 것은 뭐 옷에 대한 얘기도 조언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시간을 내주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좋겠죠. 그리고 신상 정보 같은 거, 신제품이 나왔다. 이런 정보를 알림 정보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내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굉장히 오고 싶죠. 뭐 이번에 내가 좀 옷이 필요한데 마음에 드는 게 왔네. 뭐 세일하면 세일한 해네. 하면서 뭐 이렇게 오겠죠. 그다음 돈벌이서 키우는 방법, 소비 심리. 그래서 나는 찹쌀떡을 팔기로 했다. 예. 옛날에 그 돈벌이 할 때 그 찹쌀떡. 예. 처음에 이제 그 용돈을 한번 이제 벌기 위해서 찹쌀떡을 팔기로 했다. 상대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법을 깨달은 순간 이게 좀 중요하죠. 상대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 여는 법. 오전 장사가 힘든 이유는 따로 있다. 네. 그다음 당신의 호감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이 아닌 소통을 파는 가게. 소통 중요하죠. 신뢰니까. 그다음 소문은 빠르다. 나쁜 소문은 더 빠르다. 왜곡된 정보의 합. 아이고 무섭죠. 예. 소문이 빠르다. 특히 나쁜 소문은 더 빠르게 퍼져서 그 가게한테 나쁜 이미지를 준다 이거죠. 예를 들면 비위생적인 가게가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다. 텔레비전에서 이제 때린 거예요. 어, 뭐 고기 같은 거 속여서 팔았다. LA 뭐 이 아시잖아요. 팔았다.
한우를 갖다가 다른 나라 거로 팔았다. 바꿔서 그러면 뭐 다른 나라 고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속였다는 자체는 나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히 또 아예 대놓고 TV에 나왔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그 가게는 거의 문 닫아야 되죠. 예. 요즘은 뭐 소비자들이 다 아니까. 예.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있고 장사가 안 되는 가게는 없는 거.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돈그릇을 키우는 방법.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혼자 하는 게 빠르다는 착각. 혼자 하는 게 너무 못하거나 종업원이 아주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럴 때, 야,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종업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고, 좀 못하더라도, 어떤 시간적 여유와 잘할 수 있는 걸 이제 복주다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죠. 그래야지 본인도 본인의 것을 할 수 있죠. 이 시시콜콜 다 챙겨를 하면, 어, 이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없죠. 조금만 가게를 비워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사장님은 다 찾으니까. 예. 주 100시간 노동하는 부자가 아니라 주 10시간만 일해도 되는 부자가 되라. 기획자, 기술자. 예. 우리가 이게 다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거. 10시간만 일해도 부자가 되는 거. 예. 자, 그러면 first in, last out. 자, 관점. 당신의 이야기가 먼저 들어오면 나중에 나가라. 이런 뜻이다.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나가라. 당신의 이야기가 상대에게 흡수되지 않은 이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방법. 설득. 그들이 나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나를 따라야 하는 이유. 자, 내 탓이다 이거죠.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뭐예요? 내 탓이다 이거죠. 그러면 내 탓이라고 하고 남 탓이라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남 탓하는 사람은요. 본인의 변화가 없어요. 왜?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변화를 갖다가 시도하겠어요? 그래서 남 탓을 하는 사람은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탓을 해야지. 내가 뭘 잘못 그러면 내 탓만 하고 나만 못 살게 굴면 그건 또 우울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내 탓, 즉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그 사업을 할 때 뭐 어디 부분이 부족할까를 생각할 때 종업원 탓이 아니라 내가 뭘가 잘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다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 탓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직원의 외모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 마음가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너님은 더 이상 내 고객이 아니에요. 블랙 컨슈머. 그러니까는 이제 그 블랙 컨슈머라는 것은 그 본인의 사업을 할 때 안 좋게 좋은데도 안 좋게 평을 하거나 꼬투리를 잡거나 그러면 이제 이 사장님도 저런 사람은 고객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런데 이제 좀 높여서 얘기했죠. 너는 더 이상 내 고객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님은 하고 이제 약간 올렸어요. 그래서 블랙 컨슈머들한테 왜 블랙 컨슈머들 뭐 멀쩡한 예를 들면 멀쩡한 물건 핸드폰이면 핸드폰을 갖다가 흠집을 내거나 음식에도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하면서 어? 값을 갖다가 안 받게끔 만들고 공짜로 먹겠다 이거죠. 이런 블랙 컨슈머들 블랙 마음을 갖고 있는 시커먼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서비스를 잘 해준다고 해도 잘 해줄 이유도 없는 거죠, 솔직히. 예. 화가 몹시 나는 대목이죠, 그죠? 예. 그 다음요. 돈그릇을 키우는 방법,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거죠, 리스타트. 매출을 올려주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은 없다. 자, 매출을 올려주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만족에서도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오픈발은
깨끗발이다. 예, 첫 인상이 좋아야 된다 이거죠. 예. 초심자들이 흔히 저지른 네 가지 실수. 그 다음에 평일, 주 5일의 힘. 이것은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예. 평일에도 꾸준하게 일을 하는 거. 예. 손님은 어디에나 있다. 보상. 근데 손님이 없네. 손님이 안 와. 여기는, 이 동네는 손님이 없어. 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손님들이 어디에나 있다. 예?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있다.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야, 그런 내용이고. 상권에도 니즈가 있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욕구가 있다 이거죠. 니즈, 욕구, 필요. 자, 공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빈틈은 기회를 만든다. 빈틈, 핸디캡. 자, 빈틈 시장을 노려라. 이런 뜻이죠. 자, 돈그릇을 키우는 방법 6가지 중에 이제 자기 절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6, 예, 6, 6번째예요. 예, 6가지가 아니라. 자, 6, 자기 절제. 자,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라. 아주 저는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라. 우리는 하기 좋은 일만 많이 하잖아요, 먼저. 근데 여기는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라고 하네요. 예. 욕심값을 내지 않고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예. 손실 부분에서는 욕심감을 내라. 대책 없는 후불 인생을 경계하라. 욕망. 대책 없는 후불 인생. 돈을 많이 들어간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그냥 거의 카드를 갖다가 매일 긁고 뭐 수백만 원씩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뭐 수천만 원씩 긁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일단 하루에 그냥 아주 들어오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긁고 말이야. 이 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나중에는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모아둔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책이 없이 그냥 계속 긁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추천 글이 있는데요. 인생은 조조칼국수 김수현 대표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예, 그래서 인생이라고 했어요. 예. 네, 이 김수현 대표님의 어떤 노하우와 철학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성공을 담아낼 그릇을 키워라. 장사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 김승현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열심히 하죠.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만 하는데 되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응? 반드시 되게 만들지 않은 경우도 많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되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걸로 예, 본인의 그 삶인데 안 할 것도 아니면서 그냥 열심히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되게 한다.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방향이. 그러니까 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방향, 목표 설정이 있어야지 거기로 싹 달리죠. 어, 자,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낭떠러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신들은 완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부품만 따로 팔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금 김승현 대표님께서 이 식구 쪽에서 옛날에 이제 그 좀 줄이려고 절약하려고 그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그 부품을 갖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고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다녔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자신들은 완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부품만 따로 팔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폐차장이나 수출업체가 아닌 수출 전 트럭을 상품화하는 업체를 찾아야 했던 것이다. 이 미묘한 차이를 몰라 수많은 길을 돌고 또 돌아야 했다. 여기 1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은 19페이지인데요. 1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매장 안에다 인테리어로 17쪽 맨 위에죠. 예, 두 번째 줄에 그 중에서도 탱크로리 가운데 구멍을 뚫어 만든 카운터와 매장에 전시된 25톤 덤프트럭 엔진은 이곳
인테리어 시그니처로 반드시 설치해야만 했다. 문제는 역시나 비용이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아끼고 고객한테 돌려주려고 엔진과 탱크 로리를 직접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또 본사를 찾아갔는데 이 엔진과 탱크 로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매장에 전시될 이런 그 탱크 로리, 엔진, 덤프트럭 엔진 이게 필요했다 이거죠. 좀 왜 매장 인테리어를 갖다가 특이하게 좀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진짜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쓴다. 목이 좋은 자리, 인테리어, 홍보 등이 바로 그렇다. 직원에 대한 투자는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다.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다. 그들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고객은 결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제가 여기서 저는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요. 직원에 대한 투자는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다.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다. 그러니까 직원한테 잘하라는 거죠. 본인이 사장님께서 늘 이 매장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음식을 뭐 종업원이 나르죠. 그러면 접점에 있는 것은 고객과 고객을 갖다가 딱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업원이죠. 직원이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잘하라는 거죠. 사장님은 오히려 접점에서 멀어진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고객은 결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글로 쓰니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직접 고객을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학교에선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보다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원에 있는 학원 선생님, 부모님, 집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약에 키워주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손자, 손주를 키워주니까. 예, 이거 굉장히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시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손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고객을 대상으로 레시피를 실험하고 시스템을 점검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객을 대상으로 레시피를 실험한다. 이미 맛있는 레시피는 나왔어야 돼요. 맛있는 요리법은 이미 나와가지고 그분들한테 맛있는 게 나가야지. 이게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하고 손님들을 갖다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실험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점검해서는 안 된다. 접주는 자신의 매장을 찾아준 고객에게 항상 최상의 서비스와 메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예. 뭐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최상의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페이지 25쪽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런데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려면 때로는 유난스러운 사람이 돼야 한다. 유난스러운 사람. 자신만의 기준을 유지하려면 종종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불편한 사람은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불편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원칙. 원칙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고집이라든지 이런 융통성 없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 좋은 거죠. 좋은 원칙. 좋은 원칙. 손님들에게는 항상 친절해야 된다. 항상 매장에서는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어?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주방은 항상 깨끗해야 되고, 모자도 갖춰서 써야 되고, 이제 평범한 거지만, 당연한 거지만, 그러한 원칙. 어떤 때는 모자 썼다, 어떤 때 모자 벗었다, 어떤 때는 마스크 썼다, 안 썼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손님을 만날 때 뒤에서 음식 만들 때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원칙. 예. 그 다음요. 사냥에 나선 사자가 한눈 파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사자는 수십 마리의 물소떼를 향해 돌격하지만 타겟은 언제나 단 한 마리다.
목표는 분명히 정한 뒤 이를 향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타겟은 어떻다고요? 한 마리예요,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차후 문제다. 최선을 다했다는 게 중요하다. 사냥에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다음 사냥의 성공 확률을 높이면 된다. 장사도 마찬가지이다. 역량이 부족하거나 위기에 처할수록 핵심 아이디어 하나에 집중하는 힘이 필요하다. 아, 이거 중요하죠. 역량이 부족한 위기에 처할수록 핵심 아이디어. 하나. 그러니까 칼국수. 그러니까 음식을 다 하는데 내가 음식을 다 해도 뭔가 하나는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핵심 아이디어. 제가 옛날에 비슷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떠한 그 카페테리아에 그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어머니께서는 요리사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구내 식당에서.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건 밥이 맛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분은 반찬을 하는데 항상 그 날에서 뭘 먹었다라는 느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먹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그분이 안 오시고 다른 분이 이제 나오실 때는 뭘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반찬이 많아요. 가지수가 많은데도 오늘 내가 뭘 먹었지?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구내식당에서 나와서 음식을 하실 때는 뭐 오전 근무든 오후 근무든 나오실 때는 야, 오늘 닭갈비 하나 되게 맛있게 잘 먹었다. 오늘 탕수육 하나 잘 먹었다. 오늘 그 반찬 그 콩나물 국밥이 참 시원하고 맛있었네. 다른 반찬은 별볼이 없어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거 같아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 이거 사냥했을 때 사자가 한 마리를 타깃으로 하는 거. 예. 물론 이건 생명이지만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되기 때문에 한 마리를 노렸겠죠. 예. 잡으려고. 예. 그다음요. 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나왔어요. 프랜차이즈. 예, 프랜차이즈라는 신세계. 프랜차이즈의 장점인 표준화 국역화로 인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이에요. 프랜차이즈가 좋아요. 왜? 규격화하고 표준화되어 있으니 실패 확률이 적죠. 그런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창의성과 자율성이 어렵다. 일단 유연성이 떨어진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새로운 방법이 있어도 본사 클레임이 무서워서 말 찾는 착한 학생으로 살아야 된다. 예. 본사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어? 정리해라. 어? 왜 너 멋대로 하려고 하냐?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더 나,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만들고 싶다. 좀 더 발전하고 싶다는 손님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본사와 정반대에 서겠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 노하우를 갖고서 자기 사업을 해라. 그렇게 쓰여 있죠. 자, 2번. 경험의 깊이가 다르다. 좌우 충돌하며 온몸으로 직접 부딪혀 얻은 경험과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여 얻은 경험은 그 질과 양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렇죠. 본사에서 시킨 대로 움직여 얻은 경험은 그 질과 양에서 차이가 있겠죠. 본사의 매뉴얼대로 움직이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매뉴얼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답을 찾아내기 어렵다. 예, 여기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 프랜차이즈 경우 오픈이 쉬운 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 자, 오픈이 쉬운 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대요. 그냥 다른 데도 이런 거 비슷하게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장사의 생명은 지속성과 연속성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차별성과 고유성이다. 자신만의 가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계속 연결된다는 거죠.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DIY가 아닌 공산품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Do it yourself. 내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만든 물건이라든지 내 자신이 만든 음식이 아니라 do it yourself. 네 자신이 그것을 하다.
한 게 아니라 공산품이 찍혀서 나오는 공산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도 없고 그냥 뭐 옷으로 말하자면 어때요? 기성복이죠, 기성복.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은 어 굉장히 비싸고 거기에 철학이 들어있다고 희한한 거 입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옷도 굉장히 비싸죠. 그죠? 입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옷들이. 그리고 또 실제로는 뭐 공연장에서도 입고 막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못 입어도. 비싸게 팔리고요. 예? 그렇지만 공산품은 어때요?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많이 찍어내니까. 옷을 많이 기성보고 많이 찍어내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똑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 차별성과 고유성은 옷으로 치자면 디자이너가 만든 고급스러운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옷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기성복으로 막 찍어낸 게 아니라. 그래야지 오래오래 자기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자, 프랜차이즈는 사업주 이익에 관심이 없다. 창업 상담을 받아보면 그들은 항상 메인 상권에 들어가야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메인 상권? 네. 비싼데요. 뭐 홍대 뭐 비싼데 명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강남, 압구정 뭐 이런 데.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비싼 월세는 자신들이 아닌 사업주의 목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야 된다는 거죠. 이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아니라 만약 상권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면 홍대, 명동 등에 위치한 매장이 고전할 이유가 없다. 힘들다 이거죠. 상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공의 절대 요인이 아니다. 네, 성공의 절대 요인이 아니다. 자, 현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에서 배운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향성을 찾아 슬슬 독립할 준비를 해야 한다. 독립하라고 나오죠. 그것이 바로 장사꾼이 동그릇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그 배운 시스템을, 프랜차이즈로 배운 시스템을 자신만의 방향으로 찾아라. 독립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사꾼의 씨앗은 투자다.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뭐에 대한 투자라고? 고객에 대한 투자다. 이거 중요하죠. 고객. 당신의 말을 듣고 고객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해 음식의 질을 높이고 자 음식을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객이죠. 그러니까 음식의 질을 높여라. 그리고 서비스를 개선했는데 고객이 다시 찾아와 주지 않으면 어떡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것은 누군가가 묻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안 자라면 어떡하지? 하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뿌리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이 먹을 음식, 고객이 안전하게 할 위생, 이런 거에 신경을 써라 이거죠. 예. 시설 투자가 아니라 이거 고객 투자다 이거죠. 시설 투자가 아니라 뭐 시설 투자라고 해서 뭐 인테리어만 그냥 계속 비싼 거, 인테리어만 계속 특이한 거 갖다 놓는 데도 있잖아요. 뭐 좋죠. 누가 뭐 나쁘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거기에 대한 투자가 좋으면 아주 첨상금하죠. 그럴 수만 있다면 두 개 다 투자할 수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시설과 고객에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고객에게 투자하라고 그러는 거죠. 시설이 웬만하면 고객에게 드릴 음식 야채 값을 야채를 갖다 신선한 걸로 아주 신선한 걸로 아니면 갓 잡아온 걸로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지 고객이 야 여기 되게 좋다 맛있다 이런 느낌이 일단 재료에서부터 풍겨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어, 요리사라는 사람들이 뭐 숙련된 아주 숙련되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다. 그러면은 뭐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거기다 뭐 쿠폰을 주거나 알림 정보를 계속 해주는 투자를 한다든지 알림 정보를 하는 것도 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계속 해주는 것도. 예. 자, 그다음요. 만약 1억 원이면 5천만 원으로 창업하고 자본금이 2억이면 1억으로 스타트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고객에게 돌려줄 여유자금으로 묶어둬야 된다. 예, 이거 여유자금으로 묶어두래요. 다 쓰지 말라는 거죠.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어찌된 일인지 옆집 씨앗까지 빌려다 파는 모양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다 갖다 판다 이거죠.
근데 씨앗을 베고 죽는다. 이 말은 굶어 죽어도 종잣돈 남겨두라는 거죠. 5천만 원. 1억이면 5천만 원 남겨두라는 거죠. 나중에 이거 써야 되는데 다 투자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고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몽땅 갖다 쓰는데. 그러니까 여윳돈으로 여유 자금으로 남겨둬라. 이걸 종잣돈 씨앗 씨앗 예, 종자죠 종자 예, 남겨둬야 된다. 돈에 쫓기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여유 자금.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내가 버틸 체력이 안 되는데 전력 질주를 하면 어떻겠는가. 쓰러지는 것 외엔 답이 없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뛰어들지 말라는 말이다. 예. 다른 사람들이 고객에게 무엇을 팔까라고 고민할 때 나는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아, 예.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나는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수고한다. 내가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객이면 이 가게를 다시 오고 싶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장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또 오고 싶은 가게로 만드는 게 장사의 핵심이다. 또 오고 싶다. 예.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객이면 얼마 이 가게에 다시 오고 싶을까를 생각해라. 예. 나는 고객 이거 생각 이게 핵심이죠.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자, 이 가게를 다시 오고 싶을까? 내가 고객이라면 여기 두 개요. 여기. 예. 그다음 심야 매장에서 떡볶이와 순대는 미끼 상품에 가깝다. 떡볶이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면 떡볶이만 먹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묵이나 튀김, 예, 염통구이 몇 개 먹으면 어느새 국밥 가격이 나온다. 개당 아이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총액을 봤을 때 남으면 되는 것이다. 자, 개당 아이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뭐래요? 총액을 봤을 때 남으면 된다. 2,000원 팔아서 500원 남는 장사할 바엔 5,000원 팔아서 500원 남는 장사를 하겠다. 네. 이,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아니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많이 팔아서 500원 남으면 이게 더 미치는 장사일 것처럼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영속성과 지속성이다. 한마디로 성장의 문제다. 2,000원 팔아서 500원 남는 장사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객수, 즉 그만큼 적기 때문에 매장이 조금만 빠져도 휘청거리다. 예, 고객의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빠져도 휘청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5,000원, 5,000원을 팔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500원을 남아도 계속 팔려면 사람이 많이 와서 팔리는 게 적게 이렇게 남아도 사람은 무조건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고객을 창출하게 음식을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팔면 그 가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렇겠죠. 자꾸자꾸 저렴하게 팔면 문제가 터지겠죠. 기본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구조와 체제의 변환이 불가피한 커밍아웃함이 반드시 온다. 잘라낸다는 거죠. 매출 창출이 아닌 고객 창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 고객 창출. 예, 저렴하게 판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건비가 있는데 저렴 팔면 인건비는 어떻게 주나요? 매출이 아니라 객수를 늘려 볼륨을 키우는 게 먼저다. 고객 수를 늘리라는 거죠. 돈은 그 다음에 버는 것이다. 선사람 후이윤. 즉 사람을 모으고 돈을 그 다음에 번다 이거죠. 사람이 먼저 무조건 사람만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철칙만 기억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예, 다른 거 보되 사람이 먼저다. 객수의 최대화, 고객 창출의 극대화가 성공일 원칙이다. 객수, 고객의 최대화, 고객 수의 최대화, 고객 창출의 극대화. 장사는 개인의 그릇도 중요하지만 가게 그릇도 중요하다. 자영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단기 수익보다 가게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그 가치는 내가 아니라 고객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지금 창업 초기에 단기 짧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가게의 가치, 높이는 데 주력하라고 그러죠. 가게의 가치. 우리의 가게의 가치는 뭔가? 우리 가게의 가치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따뜻한 우동이라도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오늘 하루도 참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고객의 가게의 가치로 내세운다면 이게 고객이 만들어준다라는 걸 그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느끼겠죠. 예.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이라도 참 행복하다. 그러면 우동 한 그릇을 만들 때도 굉장히 물도 따뜻하게 하고 그 국물도 잘 우려내고 어, 우동발도 잘 이렇게 불리지 않게. 저는 제가 옛날에 먹어봤는데요. 어떤 데서 배달해서 먹었는데 우동이 불어가지고 먹기가 싫더라고요. 우동이. 그다음부터는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우동이 별것도 아닌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음 구매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아니, 우동이 그다 불어 터져가지고, 저는 그렇게 우동이 불어 터지는지 몰랐어요. 아마, 뭐, 다른 데 배달을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게 이렇게 터졌더라고요, 약간. 근데 이렇게 쫄깃쫄깃해야지 맛있는데, 이렇게 터지니까, 이거 먹을 때 이게 또 끊어져요. 후루룩, 후루룩. 후루룩, 후루룩. 그러니까, 화가 나요, 먹으면서. 내가 이걸 음식을 먹는 건가, 뭘 먹는 건가? 화가 나요. 그 국물도 따로 놀아. 겉돌아. 깊은 맛이 안 나요. 우동은 그렇다고 치고 국물이라도 좀 어떻게 후루룩 해서 야채랑, 국물을 갖다가 내가 좀 잘 먹어봐야 되겠다 하고서 숟가락으로 딱 떴는데, 이게, 따로 놀아요, 국물이. 국물이 따로 노르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식당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예? 치명적이죠. 자, 키오스의 장점은 누가 뭐래도 경비 절감이다. 키오스크까지 발음해야 되겠네요. 키오스크는 매해 오르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골치 아픈 직원을 관리하자도 되게 만들었다. 까다로운 고객과 굳이 대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장점이라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이게 중요하죠. 소비자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로봇이 서빙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직원들은 주방에 박혀 있을 게 아니라 홀로 나와서 매장으로 나와서 손님과 눈을 맞추며 온기를 나눠야 한다. 이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해요. 온기. 이제 자꾸 로봇이 성행하고 있죠.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앉아서 먹으면요. 굉장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어 다가오지 않아서 편하긴 한데요. '내가 이거 사는 건가?'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직원들 나와서 "아유 잘 드시고 계시나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홀로 돌아다니면서 눈도 마주치고 뭐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서 이렇게 옆옆이 봐주는 거죠. 장사의 승패는 이런 디테일에서 결정된다. 이 디테일은 식당의 청결, 포장, 메뉴, 서비스, 직원의 태도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요. 무심코 지나친 창틀의 먼지, 무심코 받은 불치전한 전화 한 통, 무심코 지나친 손님의 요구. 다 무심코 지나친 거죠. 무심코한 행동이 가게 이미지의 총합을 만들어낸다. 예, 아주 중요하죠. 예, 이것도. 그러니까 무심코 무시하지 말라 이거죠. 이건 정말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무심코 지나친 창틀의 먼지, 불친절한 통화, 손님의 요구 몇 번씩 요구했는데도 올 생각을 안 해. 이게 총합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해요?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 불신. 예? 이거는요, 그냥 식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의 모든 거에서도 해당이 돼요. 삶에 있어서. 예? 학생들이 계속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요게 좀 한 것 같은데 하고 하는데 무심코 다 지났죠. 그만 그 학생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 좋게 보겠어요. 그러면 본인도 안 좋아지죠. 공부가 안 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했는데 화를 내고 자주 화를 내고 지나치게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갖다가 괴로워하는데 괴로워하면서 요구하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아이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이거 좀 고쳐주세요.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 그런데 막 계속 신호등 알았어요 하고 안 나와. 신호등 고치러. 그러면 신호등이 그냥 불편해가지고 그냥 차도에 그냥 차들이 그냥 맨날 빵빵빵빵 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의지만.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식육식당은 단일 품목으로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단일 품목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아이템이 있고 다량 품목으로 승부를 해봐야 하는 아이템이 있다. 자신이 판매하는 아이템의 기본적 특성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간 망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아이템을 한 개만 하자. 한 개만 걸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국수라든지 비빔밥 어떠세요? 비빔밥. 칼국수는 돼요. 냉면 이것도 되죠. 냉면 가게가 주로 단일 품목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식육식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가면은 뭐 식육식당 어때요? 소 한 마리 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소 한 마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품목의 특성을 알아내고 이거는 단일 품목이 아니라 어 종합적인 품목으로 다량 품목이라고 했죠. 여긴 다량 품목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예요. 승부를 가르는 것은 정성과 디테일이다. 저렴한 가격, 질 좋은 고기, 경쟁하는 가게보다 낮은 상차림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품목, 넓은 주차장 등이 작은 디테일이 마일리지처럼 쌓여 고개를 부르는데 이거요. 상차림비가 너무 비싸면요. 횟집 같은데 상차림비가 너무 비싸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뭐 광어 한 접시, 놀래미 한 접시 뭐 우럭 뭐 한 접시 뭐 이런 고기들이 있잖아요. 썰어 가지고. 근데 이게 상차림비가 이게 더 비싸.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거 안 먹고 간다니까요. 안 먹고 가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낮은 상차림비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겠죠. 그다음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품목. 넓은 주차장. 주차장 없으면 또 힘들죠. 주차장 있는 데로 가죠, 사람들이. 예, 차를 갖고 다닐 때는. 이렇게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고객이 우리 가게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로 연결됐다. 아마 이 질문은 장사를 그만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것이다. 고객이 우리 가게를 다시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사주세요가 아니라 아줌마 아저씨 입에서 얼만데 라는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하는구나. 물건이든 파는 사람이든 그 무엇이라도 궁금하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이, 이 장사를 어렸을 때 했죠. 장사를 어렸을 때 했는데 이 뭘 사주세요 이렇게 불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얘야 꼬마야 너가 장사를 하려면 사주세요 하고 불쌍하게 하라. 그래야지 저기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은 어때요? 깨달았죠. 얼만데라는 말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궁금하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상대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갖다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그때 어렸을 때 에, 물건을 팔면서 깨달은 것을 쓴 거예요. 96쪽에다. 뭐 우리 아이들이 뭐 팔 때 뭐 과자를 팔던 뭐 빵을 팔던 뭐 찹쌀떡을 팔던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런 일을 했었죠.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거 별로 아이들이 하는 거 못 봤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찹쌀떡이든 뭐든 이런 걸 팔 때 불쌍하게만이야. 뭐껌 같은 거 팔 때도 불쌍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어? 얼마지?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만 팔면은, 저 집에 돌아가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장사는 고객의 니즈를 건드려 감정적으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감정을 건드려야 돼요. 감정. 고객이 우리 가게에 좋은 감정과 여운을 많이 가질수록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진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첫 사업, 즉 옷가게를 무사히 안착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예. 장사는 손님한테 호감을 잘 사고 물건만 잘 파면 장땡이다. 예쁜 옷, 좋은 옷 때우는 건 둘째 문제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손님 비율을 잘 맞출 자신 있잖아. 자, 네 사람들하고는 요거는 이제 얘기한 거예요.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요거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라. 개똥 철학이지만 나름 장사의 본질을 관통하는 말이기도 했다. 예, 손님한테 호감을 잘 살고 물건만 잘 파면 장땡이다. 호감을 사라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제시한다. 고객들에게 신규 의류를 입고 알림 문자를 돌려요. 400에서 500만 원이 나올 정도 어느새 열렬한 팬들이 생겼다. 매출이 아닌 관계를 먼저 산다. 관계 중요하죠. 그 물건이 아닌 신뢰를 먼저 판 결과다. 이제 젊었을 때, 옷가게를 열었을 때, 얘기입니다. 또래 문화를 기반으로 장사는 특히 소통이 중요하다. 또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통. 이제 막 성인이 된 또래는 특유의 소속감이 강한데 공간에 대한 애정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정성을 쏟아붓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소문은 빠르다. 나쁜 소문은 더 빠르다. 그리고 소문은 무성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 소문에서 비롯되는 선입견이 더 무섭다. 소문은 왜곡된 정보의 합이기 때문이다. 자, 이 소문이 굉장히 무섭다 이거죠. 왜곡된 정보 힘. 그렇지 않아도 그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소문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변할 의지가 있다. 예,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 늘 연구하고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된다. 장사가 안 되는 가게는 내 잘못이 없다. 이들은 경기가 나빠서 상권이 구려서 동네 사람들 수준이 낮아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실패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스스로에게 발전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예. 바뀌어야 되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른 가게의 노하우가 아니라 손님의 발길을 끊기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예, 이렇게 했죠. 이제 도대체 문제가 뭐는지 모르겠다면 이러면 나부터도 안 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화장실 청소라도 하나 깔끔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는 직원들에게 의존성을 심어주는 의도는 강하지 않다. 이 직원들에게 의존성을 심어주지 말라는 거죠. 좀 미숙하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서툴고 이래도 직원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일을 맡겨서 상대 능력도 평가하고요. 예. 그 다음에 리더는 유난히와 같은 역할을 해야지 굴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굴림해서는 안 된다. 중요하죠. 내가 아닌 남에게 그 원인을 찾고 요기하는 거죠. 원인을 남에게 아닌 남에게 찾고 상대만 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본인이 가장 우월하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불러온 비극이다. 중요하고요. 또 밑에 보시면요. 에, 사업을 성장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내 기획을 실현시켜주는 소중한 사람들, 직원들, 고객들, 이런 분들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어떻게 보상해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돈, 휴가, 선물, 격려, 시간. 특히 시간을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예, 돈, 휴가, 선물, 격려, 시간. 돈을 버는 능력은 있으나 이를 지킬 지혜가 없기에 수익을 주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소비에 올인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조언을 주는 거예요.
오늘 빌려 쓰고 내일 갚으면 된다라는 대책 없는 마인드는 후불 인생을 선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많이 번다고 난 종종 다 쓰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했고 내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껏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책을 읽고 여러분이 느낀 경제적 관념에 대해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은 책을 읽고 어떤 사업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많이 있죠. 예. 세 가지 정도 선택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 봅시다. 말을 하면은 본인 걸로 되니까요. 혹시 주위에 사업이 어렵거나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주위에 사업이 어렵거나. 예. 그렇다면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것과 연관시켜서 그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드린다고 가정하고 글로 한번 써봅시다. 이 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불추천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불추천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위에 성공한 사업가나 아니면 잘 되고 있는 가게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사업가예요. 성공한, 잘 되고 있는 가게. 무엇 때문에 성공하거나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을 읽은 후에 느낀 바를 적용해서 어떤 면에서 사업이 잘 되거나 성공했는지 글로 쓰거나 말로 해봅시다.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되게 친절하고 아주 위생이 아주 끝내줘. 음식이 맛이 좋아. 들어본 거에 의하면 휴가도 잘 주고 아주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 일처리를 잘한대. 뭐 이런 뭐 소문을 들었거나. 예. 그다음 책을 읽은 후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은 앞으로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돈그릇을 키우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자, 오늘은 김승현 대표님의 돈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책은요, 정말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책도요, 부담도 없고, 그리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꼭 이 책이 경제적인 쪽뿐만이 아니라 인생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